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자 진료 실적 관리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 진료 실적 관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무 통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원무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적인 병원 경영적인 그 효율적인 경영이라든지 뭐 수익 이런 것들하고도 직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병원 특성상 어떤 이제 의학적인 연구 자료로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뭐 보고 자료, 그래서 뭐 학술지라든지 외부 기관에다가 이제 보고해야 되는, 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 보험이다, 산재 보험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타 기관에서, 공단에서 이제 근거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십사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제출을 이제 의뢰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원무 통계를 하고 있고, 환자 진료를 했을 때의 실적 관리를 지금 이제 세분화 시켜서 이제 통계내는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요즘 이제 세금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해마다 바뀌기는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 수익에 따른 세금 부과를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세금에 대한 것들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지표는 또 우리가 그 원무 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한 용어라든지 그 통계를 낼 때 어떤 분석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환자 진료 실적 관리를 배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그 진료량 분석 지표에서 평균 재원 일수에 따라서 병원이 병상 이용률이라든지 병상 회전율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했었고, 또 입원 대비 우리 병원 환자 외래 환자 비율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 병원의 추후에 입원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시사를 하는 게 입원 대비 외래 환자 비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량 분석 지표에서 그 100병상당 일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또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재원 환자에 대한 이제 일일 평균 외래 평균을 내는 건데요. 자, 보면 여기서 규모가 서로 다른 병원 간에 일일 평균 외래 환자 실적을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병상이다, 뭐 500병상이다, 요렇게 이제 그 규모가 달라요. 그러면은 규모가 다른 병원에서 그러면은 100병상인 병원의 외래 환자 수 일일 평균은 몇 명이냐, 500병상일 때 뭐 외래 환자 수는 이제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0병상당 평균 가동 병상 수에다가 이제 연외래 환자 수, 외래 진료 일수, 물론 이제 입원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균 외래 환자는 몇 명이냐, 입원 환자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 같은 경우도 진료과별 구성비는
몇 퍼센트냐. 그래서 외래 환자도 그렇고 입원 환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5개 진료과가 있는데 5개 진료과 중에 뭐 내과 환자는 외래 환자가 몇 명이고 외과 환자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 그 환자 점유율 구성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주 진료과가 내과가 되거나 뭐 외과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내는 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은요 내과 환자가 많아요, 뭐 아니면 우리 병원은 이제 뭐 외과 환자 많아요, 그렇게 내는 것보다는 저희 병원의 총 외래 환자 수 중에 내과 환자가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뇌과가 주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통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통계라는 거는 사실은 또 신뢰도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그렇구나 라고 아무래도 신뢰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 환자 유형별 구성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래 환자를 이제 진료비 지불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 심사 청구를 할 때도, 급여 청구를 할 때도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산재냐, 자동차냐, 일반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병원은 주로 건강보험 환자가 많다. 아니면은 산재 지정 병원 같은 경우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 환자를 이제 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하고 산재하고 같이 하는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 중에 일반 환자는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점유율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외래 환자를 유형별로 또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면 외래 환자 1인당 방문 횟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환자가 외래를 평균 몇 회나 와가지고 진료를 받았냐, 이 지표인데요. 사실 그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도 뭐 별거 아닌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래를 뭐 한 번이나 많게는 2번, 3번 이렇게 오기도 하고, 만성 질환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매번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그 1인당 방문 횟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사의 진료 방침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의사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물론 이제 질병에 따라서도 아까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뭐 3일 후에 한번 다시 오세요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일주일 후에 한번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환자 그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이렇게 이제 팔로우하는 날짜를 지정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방문 횟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면 한 번이 되는데, 똑같은 질병 가지고 3일 후에 오라고 하고 또 3일 후에 오라고 했다, 그러면은 방문 횟수가 이제 2배가 되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의 진료 방침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질병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진료비의 청구 누락 여부 같은 경우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이 외래 환자가 우리 병원에 뭐 3번 온다, 뭐 5번 온다, 그러면은 그 각각 방문일에 따라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병원에 한 3번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환자가 청구가 뭐 2번밖에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예, 이 외래 환자 1인당 방문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병에 따라서 뭐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청구할 때 도움이 되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래 환자 연령대별 구성비라고 해가지고 외래 환자를 나이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10살로 구분을 해가지고 0에서 9세냐, 10대냐, 20대냐, 30대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서 산출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병원에서 어떤 진료과를 활성화시킬지 그래서 뭐 60세 이상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노인과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뭐 10세 미만 아니면 이제 10대 미만 이런 환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뭐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뭐 분만 횟수가 좀 있구나라고 하면 또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이제 병원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런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그런 것도 많이 하죠. 특수 클리닉. 그래서 뭐 20세 이상 20세 30세가 많다 그러면은 뭐 특수 클리닉으로 해가지고 뭐 피부샵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개설을 할 때 참고가 되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환자 그 연령대 구성비가 막 70세 이상이 많은데 뭐 피부샵, 피부 클리닉 이런 것들 해봐야 뭐 물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효율성에서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래 환자 연령대 같은 경우도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 병원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병원 수익에 이로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약 접수율이라는 게 있고 예약 진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료 예약에 대한 통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예약 환자는 예약된 그 진료일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DM 같은 거, SNS 뭐 이런 것들 이제 요즘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 접수율이 높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안내, 모바일 안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지 환자가 예약을 해놓고 접수를 해놓고 안 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약 접수율이고요. 그 다음에 예약 진료율이라는 거는 예약을 해 놓고 실제로 와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의 비율을 예약 진료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제 통계를 낼 때 외래 환자 1인당 방문 횟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 3일 후에 오세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환자분이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외래 수납을 하면서 3일 후에 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 어떤 이제 모바일 안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약 접수율도 늘면서 이제 안내를 받았으니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약 진료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연령대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뭐 이제 모바일을 이제 거의 뭐 습관처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예약을 해 놓으면 다시 오실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비 관련 분석 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료과별로, 그 다음에 환자 유형별로, 그 다음에 수가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제 진료비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위당 금액이라든지 항목별 구성비를 이제 산출을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밑에 보면 외래 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라고 해가지고 외래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가 이제 하루에 와서 어떤 검사를 했느냐, 어떤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외래 진료 수익을 연 외래 환자 수로 나누어서 산출을 하는 게 그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래 환자 한 명당 일일 평균 진료비가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외래 수익은 높아지겠죠. 근데 내가 A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10,000원이 들었고 B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5,000원이 들었어. 그러면은 환자는 아무래도 진료받은 차이를 크게 못 느끼면은 B 병원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1일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높으면 일시적으로는 외래 수익이 증가를 하기는 하지만 외래 환자 수가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비슷한 규모의 병원에 비해서 1인당 그 평균 진료비가 높다, 낮다. 그러면은 이제 뭐 외래 환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서비스 양이 적절한지, 그래서 서비스 양을 너무 이제 과다 진료를 하진 않는지, 과소 진료를 하지 않는지, 이런 이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수준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약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통제, 똑같은 진통제인데 진통제도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뭐 80원짜리 진통제를 확인을 하는데 다른 병원은 50원짜리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지, 아니면은 이제 수가를 산정을 할 때 우리 진료 수가라든지 처치 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처치 수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 외래 환자가 한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그날 평균 진료비가 얼마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그냥 환자가 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수납하면 끝,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그 통계를 내거나 분석 지표를 할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어떤 큰 기업이나 이런 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병원 실적이라든지 수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매번 중요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피드백하고 그러려면 이런 이제 그 자세한 분석 지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환자 1일당 평균 진료비를 받고, 자, 입원 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를 보면, 그 입원 환자가 하루에 평균 진료비가 어느 정도 들었냐.
그리고 일정 기간에 그 입원 진료 수익을 이제 총 재원 일수, 총 입원 일수에 이제 나눠서 확인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일 입원을 했는데 10일 동안 입원 수익이 얼마였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나누면 하루 평균 진료비가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같은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진료비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총 재원 일수를 길게 가면 안 되겠죠. 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원에서 진료 수익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평균 재원 일수를 이제 뭐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회전율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경우죠. 이번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량은 적정했는지, 건수라든지 진료비 수준 이런 것들은 맞았는지, 그 다음에 재원 일수 같은 경우는 총 재원 일수가 뭐 3일이었는지 10일이었는지 뭐 이런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입원 환자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처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입원 초기에 그 평균 그 진료비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총 재원 일수가 길면 길수록 그 입원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병원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총 재원 일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이제 환자의 질병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병원 경영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 수익이라는 게 이제 또 통계 내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0병상당 그 일평균 외래 수익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뭐 진료과별, 환자 종류별 외래 수익을 이제 그 외래 진료 일수로 나누어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 전체의 외래 수익이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 병상당으로 해가지고 아까 나누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다가 해가지고 우리 병원이 외래 수익이 그 다른 병원에 비해서 높다, 낮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적정 진료는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평균 진료비,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수익, 그 다음에 뭐 그 평균 진료비도 외래 환자냐 입원 환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수익을 확인을 할 때 진료과별로도 확인을 해요. 그리고 환자 종류별로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진료과별 같은 경우는 뭐 그 총 외래 수익 아니면 총 입원 수익에 진료과별로 외래 수익, 진료과별로 입원 수익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병원의 진료과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병원의 주 진료과는 누구냐.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 어느 과에다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 병원의 수익이 증가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보면
통계 내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많다. 예. 그래서 의외로 원무과에서 하는 게 뭐 환자 접수를 하고 접수해서 외래 접수할 것이냐, 입원 접수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수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뭐 우리 유형별로 이 환자가 자격 조회를 해서 건강보험이냐, 뭐 산재냐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래 수납, 입원 수납 잘 하고 수납을 했을 때 나중에 뭐 주간 주별로든 월별로든 해서 심사 청구만 잘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많이들 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병원 전체로 봤을 때 아니면 병원의 특성상 이렇게 원무 통계 내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뭐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한테 경쟁력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이제 그 통계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통계를 가지고 환자 진료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자체가 내가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이 통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경쟁 그 도구로 그러니까 나한테는 또 새로운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환자 진료 실적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자꾸 반복을 해서 우리가 원무 통계는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무 통계를 할 때 진료량이라든지 진료 실적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또 우리가 이 통계를 냈을 때 어떤 통계를 보고 우리 병원이 어떤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준 정도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환자 종류별 외래 수익 구성비라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외래 수익을 이제 환자 종류별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총 외래 수익률 중에 어떤 환자가 수익을 많이 내는구나. 뭐 고혈압 환자가 우리 병원에는 수익의 창출을 많이 한다.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혈액 투석을 하는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총 외래 수익 중에 혈액 투석하는 환자의 수익률이 뭐 높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환자 종류별 외래 수익 구성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료 행위별. 왜 우리 앞에서 그 진료 행위료 산정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진찰료, 입원료, 뭐 방사선료, 주사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니면 약자로 해가지고 뭐 진검, 주마, 아정, 처치, 뭐 식대료, 수혈료 이런 것들, 마취료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그런 거에 따른 진료 행위별 외래 수익 구성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진료 행위에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주사료라든지 투약료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병원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은 신병원에서 봤을 때는 이 병원은 과잉으로 투약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약품을 고가 약품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용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심사 청구를 했을 때 뭐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뭐 추가 자료를 이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진료 행위별로 진찰료라든지 입원료 이런 것들은 그래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뭐 이항요법료라든지 투약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 병원에 비해서 너무 낮지 않은지 높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또 이제 향후 이런 이제 그 행위별 진료를 이제 산정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0병상당 월 평균 의료 수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동 병상 수에서 이제 외래 수익과 병원 입원 수익을 합쳐가지고 월 평균 의료 수익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병상 가동 병상 수는 적정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동 병상 수에서 외래 수익, 입원 수익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월별로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병원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시골 같은 경우는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농번기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그 월에 비해서 이제 월 평균 의료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또 이런 월에는 어떻게 또 타개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병원 경영에 이제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거 있잖아요. 의료 미수금. 그래서 이제 본인 그 부담금을 제외한 이제 보험자 부담 미수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 부담금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회수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래서 이제 미수금을 빨리 받았다. 그럼 회전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이 효율성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우리 학생들 그 EMR 보고 그 다음에 이제 OCS 이렇게 보면은 미수금 발생 금액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 미수금 발생 금액을 이 환자가 그래도 자주자주 외래 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 미수금이 얼마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자 부담.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빨리 그 금액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심사 조정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심사 조정액이 그러니까 총 진료비에서 심사 조정액이 좀 몇 %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 심사 조정률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각자 산정을 해가지고 나타내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그 심사 조정액은 얼마였고,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환자의 심사 조정액은 얼마였고, 산재, 그 다음에 자보. 그래서 뭐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자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회사, 보험회사가 되겠죠. 이런 이제 그 청구했을 때의 심사 조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환자 유형별 비율 중에 건강보험이 가장 높은데 건강보험의 심사 조정액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뭔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은 앞에 있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평균 진료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진료과별, 진료 행위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 우리가 수가 상가를 좀 잘못해가지고 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아예 심사 조정액에서 삭감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병원에서 적절하게 수익을 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병상 이용도도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상 이용도 분석 같은 경우는 병원 이용률, 그 다음에 병상 이용률, 병상 점유율, 병상 회전율, 그 다음에 병상의 회전 간격이나 병상 회전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을 이제 병상 이용도 분석 지표다라고 하는데, 자 보면 병상 이용률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중에
입원 환자 수의 연 외래 환자 수를 이제 그 환자 한 명당 그 부담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그 가동 병상수에 나는 지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 가동, 그러니까 병원 이용률 같은 경우는 연 가동 병수에다가 조정 환자 수를 이제 나눈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이 조정 환자 수라는 거는 이제 재원 일수에다가, 그러니까 입원 환자 수에다가 외래 환자 수를 더해가지고 나눈 값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은 환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병상 이용률인 거는 그 일정 기간 중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병원의 병상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병상 이용률이 80%다. 그러면은 우리 가동 병상 수가 100병상인데 지금 80병상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평균에서 좀 좋은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 병상 이용률을 보면서 병원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설을 어느 정도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은 뭐 500병상인데 병상 이용률은 뭐 100병상밖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의사도 이제 뭐 몇 명이 있는데 아니면은 시설이 막 이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은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국가적으로도 그 의료 자원이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한된 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또 결과로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이용률을 보면서 한 지역에 뭐 병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병상 이용률은 떨어지겠죠. 각 병원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어떤 특수한 뭐 전문 병원이라든지 뭐 의료기관 지정,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산재 지정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지역별 분산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병상 이용률을 확인을 하고 이제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병상 회전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 평균 가동 병상수에서 퇴원일, 입원일을 이제 나눈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한 병상이, 한 침상이 몇 명의 환자 수를 수용을 했느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병상 회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규모가 이제 클수록 아니면은 이제 병상이 부족할수록 병상 회전율이 이제 높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 수익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신원이 입원 환자가 와야지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병원 경영 같은 거를 볼 때는 병상 이용률이라든지 병상 회전율을 같이 병행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경영 지표에 이제 반영을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상 회전 간격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전율 같은 경우는 한 병상 침상이 몇 명의 일정 기간 동안 몇 명의 환자를 수용을 하느냐라는 거면, 회전 간격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가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환자가 입원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거치느냐, 그래서 한 병상이 며칠 동안 유휴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이 회전 간격이겠죠. 당연히 회전 간격은 짧아야지 병원의 수익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평균 입원 일수가 뭐 10일이다. 그런데 10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환자가 빨리 입원을 해서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내 회전율은 빠른데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해서 3명이 있느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3일을 쉬었다가 3일 환자를 받느냐, 이런 것들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병상 회전 간격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은 이거를 또 반영을 해가지고 뭐 외래 환자 볼 때도 외래 환자를 다시 외래로 이제 오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짧게라도 입원을 시켜서 이제 그 진료를 받을 건지, 이런 것들도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상 회전 기간이에요. 병상 회전 기간은 병상 회전율을 역수로 산출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병상 회전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병상당 다음 환자를 수용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병상 회전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병상 회전 간격은 이제 그 퇴원하고 그 다음 입원 환자가 며칠 만에 오느냐, 요게 이제 회전 간격이고, 회전 기간은 이제 다음 환자를 수용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또 어느 정도냐, 요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권 관련 분석 지표라고 해가지고 그 특정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공간적 범위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안에서 병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소속된 지역사회 주민이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지역 권역별 이제 그 분석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하느냐면, 이제 향후에 의료 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양은 어느 정도 변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분석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권 관련 지표에는 자, 지역별 환자 분포율, 그 다음에 지역별 친화도, 그 다음에 거리별 환자 분포율, 소요 시간별 환자 분포율, 이렇게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 병원의 그 지역사회 주민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환자 분포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다. 서울이면 뭐 관악구에서는 몇 퍼센트의 환자가 오는지, 아니면 강남에서는 어느 정도 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서부터 우리 병원에 몇 퍼센트의 환자가 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지역별 환자 분포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가 없다. 그러면은 왜 그 지역에서는 우리 환자가 오지 않는지 원인을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화도. 친화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 주민 점유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정 기간 동안 퇴원 환자 수 중에서 특정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수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친화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제 병원을 이제 좀 추가로 뭐 증축을 할 때 이제 분석 자료로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친화도가 높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별, 소요 시간별 이제 그 분포율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리별인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서 뭐 1m 이내 환자분들이냐, 아니면은 1m에서 2m 사이의 환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그 병원에서 이용하는 그 환자들의 뭐 진료 상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요 시간별 환자 분포율이라고 해갖고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오는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냐 대중교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환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걸리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족 지수, 이제 기타 분석 지표로 만족 지수나 환자원 조사가 있는데요. 이제 만족 지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뭐 진료 시간 대기라든지 아니면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 예약된 소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퇴원 수속을 하는데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그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만족 지수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뭐 주차 시설 이용을 뭐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뭐 주차 요원을 뭐 추가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 병원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다시 계속 이제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원 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지역의 환자가 어느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 지표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뭐 주차 시설 이용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그 병원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통계를 내기는 하지만 우리 병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학생들 많은 양 공부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했어요.